이 사람들이 짝짓기를 하기 위한 정치적 발전기란 뭐냐? 그것은 바로 선거가 임박할 때가 바로 발전기입니다. 과연 두 사람이 잘 맞을까? 뉴스일조다. 오늘은요, 여기 이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사진에 지금 4명의 그 정치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이 왜 저희가 골랐느냐 하면, 이 4명이 어떻게 사랑의 짝대기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빠르면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달 말쯤 되겠죠? 내달 초 이후에 뭔가 전개가 한판 크게 좀 그 경랑이 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전개 통합, 뭐 전개 재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 선배, 이 4사람이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죠?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네. 전문적인 소견을 오늘 또 네. 외우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 정치인들의 움직임이나 네. 이합 집산, 동작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네. 동물들의 왕국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사랑의 짝대기라고 하셨는데 네. 이 사람들이 새로 짝짓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걸 동물의 세계에 제가 비유를 하면은 기가 막히게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아, 맞는 게 딱 떨어진 게 있군요. 네. 네. 동물들의 짝짓기라는 것은 제2세를 낳기 위한 섹스를 말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그러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짝짓기라는 건 철이 있습니다. 짝짓기 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는데. 그건 사람과는 다르죠. 네. 머리 감은 짐승만 그렇게 하고요. 네. 예, 칼라풀한 짐승들은 철이 있습니다. 네. 공부 좀 하세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철이냐? 네. 발전기가 와요. 발전기가. 그러니까 발전기가 다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사람들이 짝짓기를 하기 위한 정치적 발전기란 뭐냐? 그것은 바로 선거가 임박할 때가 바로 발전기입니다. 맞습니다. 선거가 없으면은 짝짓기 안 해요. 하라고 아무리 멍석 깔아주고 아니 비밀의 방에다가 침대 놔주고 뭐 문 닫아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이리저리 만나러 다닙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발전기는 선거고 그때가 되면은 동물의 세계와 비슷한 짝짓기를 시도를 하는데 짝짓기 할 때 첫 번째 뭘 보느냐? 튼튼한 이세를 낳아줄 것 같은 수컷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수컷은 암컷은 수컷을. 네. 안철수와 유승민만 따로 떼어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번에는 둘 다 암컷 역할을 해요. 안철수도 암컷이고 유승민도 암컷이고 상대가 수컷이 되는 겁니다. 유승민에게 안철수는 수컷이고 안철수에게 유승민은 수컷이 되는 거예요. 저 수컷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나를 위해 제대로 된 새끼들을 낳아줄 것인지 지금 아마 그 통박을 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까지 전문가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와 유승민의 관계를 말씀하셨으니까 박 부장은 이 나머지 두 사람 홍준표와 김무성의 관계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홍과 김이요? 네. 홍과 김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노선이 굉장히 많이 좀 다른 편이잖아요. 성향,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노선도 다른데 근데 희한하게 뭐 적과 적은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둘이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공동의 적이 있어요. 홍준표 대표나 김무성 의원이나 적이 있잖아요. 누구냐면 유승민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고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이미 이제 구치소에 계시니까 논외로 치면은 그래서 사실은 뭐 홍 대표의 입장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의원을 데려오면서 사실은 유승민 의원까지 세트로 딸려오는데 뭐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수의 다음번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희망은 유승민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무성 거기서 다음 선거랑 대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김무성 의원이랑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딸려오는 부록에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부록이 딴 데로 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홍 대표 입장에서는 이 김무성 의원이랑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요약을 하면 사랑의 짝대기를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네. 이 두 사람은 지금 서로 짝대기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짝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공표를 하시면 됩니다.
요 두 사람은 사랑의 짝짝이 X입니다. 안 됩니다. 예. 자, 요 두 사람의 사랑의 짝짝이 저는 세모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저는 세모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세모는 왜 세모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입장에서 왜 바른정당을 가느냐,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찾아가는 게 일종의 본향을 찾아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가냐? 첫째, 저는 안철수 대표가 길게 봤을 때 내가 저 당에 가가지고 저 당 사람들이 다음 대선 때 나를 밀어줄까? 굉장히 회의적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에서 이미 한 번 있다가 쓴맛 단맛 다 보고서 아이고 나 노래하고는 못한다고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거길 다시 들어가? 그건 아니라고 볼 거라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기가 다음 대선에 봤을 때 결국 외연을 확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쉽게 되는 거를 추구를 할 텐데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지금 바른정당은 영남의원들이 많이 있고 또 구보수 입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적으로는 영남으로 외연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념이나 그런 정책적인 방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도 진보라고 봤을 때 중도 보수라고 보니까 그 궁합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로 갈 수 있다면은 결국은 여기로도 갈 수 있다. 왜냐면 일단 두 사람은 한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주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요 두 사람은 지금 당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도 지배주주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김무성 전 대표가 홍준표 대표가 이끌고 있는 한국당 쪽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거의 하면서 반공개적으로 지금 통합행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김무성 대표가 낫다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그러면 김무성은 저쪽으로 보내고 나는 그러면 유승민을 잡겠다. 이런 현실적인 계산에서 저는 유승민 대표하고 지금 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야 안철수 나랑 하자 이렇게 끌어당기면 저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그거는 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국민의당이 이제 내면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숫자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결국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정계 재편과 관련해서 어느 당하고 합치는 게 더 좋겠냐라는 그런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이제 제일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는데 민주당과 하니까는 오히려 그 두 당이 합친 것보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현재 민주당이 49.3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6.4인데 둘을 기계적으로 합치기만 해도 얼마가 나왔습니까? 53.7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결과를 해보니까 55.7, 예, 55.7이 나와야 되는 예, 거죠. 55.7이 나와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4.6밖에 안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결국은 시너지 효과라는 게 없다. 근데 반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보니까 국민의당이 6.4고 바른정당이 6.8이니까 둘을 합치면 13.2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두 당이 통합했을 경우에 여론조사 지지도는 19.7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결국은 안철수 대표, 소위 말하는 그 바른정당과 뭔가를 해보고 싶은 당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김 선배나 박 부장 두 분 봤을 때 이 여론조사 결과에 동감을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제가 체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친다고 그래서 이게 올라가나? 저는 약간 의문 좀 들었는데 김 선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그냥 믿기로 했어요. 단순하게. 네. 뭐 내 개인적인 감정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네. 숫자로 얘기를 해버리죠. 뭐 노골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마당 폈는데. 네. 자, 홍준표와 김무성이 한 살림 차릴 가능성. 두 사람이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워낙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놔서 우리는 한 방에서 살 것이다. 한 침대에서 잘 것이다. 그래서 가능성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 진술을 해가지고 재판을 거부해버리는 바람에 살짝쿵 이 통합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뒤로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김무성, 홍준표, 김무성 서로 배포도 맞고 뭐 남자 연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스타일도 비슷하고 아마 한 살림 차린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안철수와 유승민 이 사람들이 짝짓기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둘이 몸이 살짝쿵 달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몸만 단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매파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뭐 혼수도 제대로 차려와야 되고 이제 그래야 살림을 차리는 건데. 그리고 둘 다 유부남이기 때문에 유부녀인가? 그 아,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자식들이 딸린 식구들이 많죠. 자식들이 동의를 해야 근데 되는데.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어차피 국민의당 그대로, 바른정당 그대로 한 살림은 안 되는 거고, 이제 저기서 지금 딸린 식구들을 떼내야 됩니다. 안철수는 호남 의원들 중에 일부를 떼어내야 되고, 아, 정리를 해야 된다. 예, 유승민은 이제 김무성을 따르는 그쪽의 일단의 그 의원들을 떼어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한 그 포인트대로 몸을 가볍게 만든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건 이미 나와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원내가 또 아니니까. 예,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간다. 지금 이제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 오늘 아침에 이 정치 전문가 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50%다. 반반이다. 다른 한 사람은 70%까지 봐주더라고요. 가능성을요?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유승민 한 지붕 살림 차리는 거 60%로 보겠습니다. 박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두 분이 왜 만나나, 김 선배는 아까 이제 뭐 그 나한테 튼튼한 이세를 낳아줄 수 있는 뭐 사람. 내 아를 낳아도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었죠. 아까 남성 대 네, 남성이라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네, 이제 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약간 호상지간에 서로를 만만히 보는 거 아닌가. 아, 이를테면 내가 가면 내가 먹을 수 있다? 홍준표한테 가면은 홍준표한테 잡아먹힐 것 같고, 김무성한테 가면 김무성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둘 다 너무 무서운 남자들이고, 둘 다 너무 막 테스토스테론이 넘쳐나는 그런 남자라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뭐 유승민 나는 유승민 정도는 찜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반대로 유승민 대표는 안철수, 야, 저까이 거. 저거야 내가 뭐 제낄 수 있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서로 만만하게 좀, 그렇지만 그러면 합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은 거잖아요. 등치를 불릴 때니까, 지금 등치 불려야 할 때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은 등치를 불리는 1차 목표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대선을 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한번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대선을 가야 되는데, 예, 총선도 가고. 그럼 이제 선거들을 가고, 최종 파이널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홍준표, 김무성, 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어쨌거나 상대를 계속 만만히 보는 이상 이 연대, 이 결합은 상당히 무르익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두 분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로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살림을 차리는 거야 뭐 얼마든지 모르겠는데, 이게 당대당 통합을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당대당 통합을 하려면 이게 이제 뭐 지역구를 나누고, 현실적인 문제들, 지역구를 나누고, 또 의원들이 서로 뜻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의원들이 지금 여기는 40명이 있고 여기는 20명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 10몇 명은 뭐 한국당으로 쫓아나가면 이제 10명은 남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세가 국민의당이 어쨌든 통합하는 이런 형식이 될 가능성도 외관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근데 유승민 대표가 너무 자기 주장이 세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들어가면서 뭔가 그 자기 거를 갖다 자기 뭐 좋게 말하면 정체성 내지는 자기의 어떤 신조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멋있어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과연 두 사람이 잘 맞을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 들어요. 이게 합친다고 하는 거는 큰 저 밥솥 안에 작은 뭐 그 다음에 국그릇 들어가고, 국그릇 안에 공기가 들어갈 세트로 딱 맞아지는데, 이 두 분은 밥공기 두 개가 부딪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현실적인 게, 어느 신문에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당대당 통합을 하지 않고 일단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가겠다는 의원들이 나가버리면 교섭단체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냥 무소속 의원으로 국회 원내표 국회법상으로 남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잔존 의원들이. 그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자기들이 상임위 가는 것도 의장이 다 지정해주는 대로 가야 되고, 자기들이 무슨 별도 방도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게 투 스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퍼스트 스텝이 뭐냐?
바른정당 의원들이 국민의당하고 합쳐가지고 새로운 제3의 교섭단체를 나는 만들 가능성이 먼저 네, 있을 것 같아요. 공동 예. 교섭단체. 네, 그래서 국회 내에서 뭔가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번 간을 보고 아 우리가 살림을 합쳐도 괜찮을까 이런 걸 한번 본 다음에 괜찮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당대당 통합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저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신 국장 말한 것 네. 중에서 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신문 보도는 다 이제 하나만 한 얘기 그냥 아름답고 착한 얘기 하는 거고요. 네. 실제 내막을 보면은 네. 다 자리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 당에는 원외 위원장들 있잖아요. 각 그렇죠. 지역구에. 지구당, 예, 이 사람들이 당 대표실 복도에 와서 들어 누워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여기 잘 갖고 왔는데 내 돈 써가면서 갑자기 현역 의원이 와버린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현실적으로 그런 난관이 있고 또 하나의 난관은 누구냐? 박지원 의원이에요. 네, 네. 이제 이 양반이 전남지사 나가겠다가 이렇게 손을 들고 디클레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당 합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박지원 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친안철수계로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 박지원 의원은 호남 이제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럼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바른당하고 공동 교섭단체 뭐 당대당 통합 이거 할 때도 계속 안철수 대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다음 서울시장은 누가 나가지? 당이 합쳐질 때 안철수가 나가는 걸로 정리가 돼 있나? 예를 들면 그 다음 그러면은 당을 합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진짜 대박 대통령 선거는 누가 나가지? 이런 생각들이 아마 이 뭐 기체 속도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지금 맞아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박 부장은 어떻게 봐요? 이 저 두 사람, 이 사랑의 짝대기가 지금 굉장히 순탄하게 좀 이루어질 걸로 같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그래도 난관들이 좀 또 나올 것 같습니까? 난관은 언제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난관은 없을 수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난관 자체네요. 맞아요.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문현답 같아. 그래서 저는 사실 요 두 사람은 굉장히 순조롭게 되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한데 네. 저것도 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렇긴 해요. 그냥 한국당이 맞아요. 출당하고 자진 탔다고 권유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 가지고서도 지금 뭐 이 바른정당에 들어가는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네. 있고 정말 저는 뭐 아주 극적으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뭔가 됐을 때는 유승민 의원도 아이 그럼 우리 합쳐버리자 이렇게 저는 전격적으로 방향을 혹시 터는 상황이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치라는 건 정말 변화무쌍하고 DJ 말처럼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한번 좀 지켜볼 근데 부분이 또 있어요. 확실히 있을 것 보면 같습니다. 김무성, 네. 홍준표, 네. 요 유승민, 안철수 커플이 요 동질혼으로는 참 맞는 것 같아요. 동질혼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결혼으로는 정말. 네, 그런 뭔가 날 여기는 있어요? 사진에 나옵니까?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뭔가 좀 소심하면서 심플하면서 뭐 좀 이런 계열이고 여기는 뭐 약간 능구렁이 계열에다가 통이 크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산전수전 하겠군? 네. 그게 이제 이게 유전자를 확 섞어서 사실은 유전자를 이질적 유전자를 섞을 때 제일 우수한 품종이 나온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질혼을 하는 게 과연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하여튼 포인트네. 이건 정말 앞으로 너무나 변화무쌍한 변수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 과정 나올 때마다 또 저희들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